이제 다항식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항식의 결정은 요 앞에까지는 다 계산이었고 여기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이제 극한식이 주어질 거야. 주어진 극한식을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다항식을 추론하는 걸 다항식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극한식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어떤 추리라고 보시면 돼요. 식이 이렇게 띡 던져줄 거야. 던져줄 텐데 개인적으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3학년 때까지 이 순서 그대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한식이 딸랑 하나만 주어지고 다항식을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 이상의 극한식이 주어질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극한식이 주어질 텐데 첫 번째는 이 식을 먼저 해석하셔야 돼.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식을 먼저 해석을 해주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는 건 대부분 100의 99는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차수입니다. 차수. 2차식인지 3차식인지 4차식인지에 따라 우리가 잡아야 되는 미지수 자체가 다르죠. 만약에 어떤 함수가 2차 함수라고 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면 되고 그지? 1차 함수라고 하면 ax 플러스 b라고 두면 되잖아. 그러니까 차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 식을 먼저 해석하는 이유는 차수랑 최고차항의 개수 구하려고. 사실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지면 순서 별로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익숙해지면 순서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는 무한대로 가는 식을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모든 각각의 극한식은 항상 두 가지 이상의 힌트를 줍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열의 아홉은 사실 두 가지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주 특별한 고난도 문제에서는 세 가지 이상을 알려줄 때도 있으니 그냥 저는 이렇게만 표현을 했고 일단은 두 가지 이상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여기까지 문제 없어? 결국은 다항식을 끼워 맞추면 되는 거야. 저 극한식을 이용해서. 근데 리미트는 자기 맘대로 띄워버릴 수가 없죠. 그럼 지금 97번 같은 문제를 보면 극한식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몇 번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니? 1번을 먼저 해석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무한대로 가는 식이잖아. 내가 차수를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닌가?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다항식이니까 차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지. 한없이 커집니다. 근데 2라는 극한값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fx가 일단 몇 차식이니?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가 뭐가 돼야만 하죠? 2가 돼야만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힌트 두 가지 얻어낸 거예요. 차수 구했고 최고차항의 개수 구했어. 그럼 1번식에서 fx는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2차식이고 2차항 개수는 2고 이게 두 가지 다 얻어낸 거죠. 근데 나머지 뒤에는 몰라요. 모르니까 미지수 잡아야지. 이렇게. 그럼 미지수 최소의 미지수 몇 개로 표현이 가능해? 두 개. 그럼 나는 두 가지의 식만 더 얻어내면 A, B 구할 수 있겠지. 그건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구하시면 되죠. 2번으로 넘어가 보면 x가 1을 향해 가면 이거 0이죠. 그럼 얘도 뭐가 나와야겠니? 0이 나와야 0분의 0꼴의 극한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결국 x가 1을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이 0입니다. 즉 f1이 0이라는 얘기예요. f1이 0이라는 얘기는 fx가 뭘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 인수분해했을 때 x-1을 무조건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문제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조금 구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두기보다 fx를 다시 잡을게. 2차 함계수는 2야. 근데 두 번째 식에서 x-1은 인수로 가져야 돼. 그래야 f1이 빵이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결정이 된 거고 여기만 모릅니다. 나머지만 몰라요. 나머지만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미지수를 더 줄여서. 요까지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식에서 x-1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했고 이제 한 번 더 써야죠. 두 가지 이상의 힌트를 알려준다고 했으니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고 자, 약분 되지? 이제 x가 1을 향해 가면 얘는 2고 얘가 1이 나와야 되니까 a는 얼마 나와? 빵이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두 번 이용한 겁니다. a가 빵이니까 이게 그냥 fx지 그럼. 자, 그럼 마지막에는 f-1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4 나오겠죠. 4. 틀렸어. 뭐가 틀렸지? 나 계산 어디 틀렸니? 엥? 에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죄송.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12 나오겠네요. 12. 됐습니까? 일단은 얘도 연습을 한번 해볼게. 99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99번. 자, x에 대한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일단 얘가 무한대로 가는 식이죠.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분모가 2차식입니다. 근데 극한값 3 나오려면 얘는 이 전체가 2차식이어야 되고 3x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겠지.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됐을 거고 그럼 결국 fx는 얘 넘겨야 되잖아. 넘기니까 이런 모양일 거예요. 맞죠? 이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면 x가 0을 향해 가면 이거 0이네. 그럼 얘도 0이 나와야 되지. 그럼 f형은 0이라는 얘기야. f형이 0이면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리고 한 번 더 사용을 해야 힌트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x로 묶어내면 얘가 4 나오면 되죠. 이거 뭐 왜 0이니? 이렇게. 자, 그럼 약분하고 x가 0을 해 가면 그냥 스몰 a만 남지. 맞죠? 자, 그럼 이게 fx입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때 다 배웠지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면 결국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집어넣으면 되지. f-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됐지? 이 정도 풀만 하고 지금 여기 출처는 적혀있지 않지만 101번도 수능 기출이고 숫자는 좀 바꿔냈습니다. 자, 이제 개념으로는 1단원의 마지막이다.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볼 텐데 얘는 혼자 공부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복습하실 때 증명은 대학교육과정이에요. 증명이 없어. 뭐 극한도 사실 거의 다 증명이 없고 그냥
약간 직관적인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인정만 하고 사용만 할 줄 아시면 돼. 근데 고교 수학에서 증명이 없는 부분은 절대 최고 난도 문제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문제만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되고,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부르시는 방법이 좀 다를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교사분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실 거고, 혹은 한글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이면 조임 정리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교과서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10글자잖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보통 우리는 고교 교육과정의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줄여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미적분 2까지 선택하신 분들은 미적분 2의 첫 단원에 똑같이 나와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해서. 자, 우리는 똑같이 받아들이면 돼. 그냥 결론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고, 저는 수업 중에는 보통 샌드위치 정리라고 할게. 그냥 이게 너무 깁니다. 10글자가. 근데 얘는 증명이 없으니까 제가 예시만 보여드릴게. 증명이 없으니까 예시만 보여드리면, 자, 편의상 x가 양수일 때만 봅시다. 자,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해볼게. fx가 크니 gx가 크니? 양수일 때 무조건 gx가 크지. 왜냐하면 똑같은 x분의 1에 얘는 2를 더했으니까. 맞죠? 근데 제가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게.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이거 암산 될 것 같아요. 이놈의 극한값은 얼마? x양의 무한대로 가면 0. 얘는 2지. 앞에 거 0이고. 그럼 극한값도 얘가 더 큰 거 맞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정의역에서 fx를 x분의 1이라고 하고 gx를 x분의 2라고 하면 fx가 크니 gx가 크니? gx가 무조건 더 크지.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fx보다는 gx가 무조건 커요. 근데 제가 극한값을 구해보면 둘 다 극한값이 뭐가 나오죠? x가 무한대로 가면 0, x가 무한대로 가면 0이지. 맞습니까? 극한값이 같게 나오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보더라도 fx보다 gx가 확실히 큰 함수값이어도 극한값은 같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항상 같다는 게 아니야. 같은 경우도 있고 여전히 부등호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제가 뭐 그림으로 확인한다라고 하면 x분의 1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x분의 2면 1,2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얘는 어떤 유한한 실수라면 어떤 구간에 x를 잡더라도 함수값이 항상 노란색이 크지. 노란색이 크지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둘 다 점근선은 어디야? x축이니까 둘 다 극한값은 0이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뭐 맞는 예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살다 보면 항상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보다 뭐 돈이 많고 뭐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결국 인간인 이상 마지막 극한은 똑같죠. 우리는 다 똑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얘보다 얘가 명백히 위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극한값은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조금 지루하고 현학적인데 결론은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 부등식은 주어집니다. 우리가 꾸며내는 경우는 이게 14학년도 B형 수능 빼고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엔 다시 학교 시험에 가끔 나올 때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열심히 하면 되겠고, 부등식은 주어지고 우리가 할 건 리미트를 취하면 등호가 추가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원래 부등식에서 등호가 없었지.
fx보다 무조건 gx가 크지만 유한한 범위에서는 리미트를 걸면 같은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걸었을 때 가운데 등호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오케이? 자, 그럼 나온 김에 뭐 이렇게 해봅시다. 도대체 이딴 거 왜 하고 있냐? 어떤 hx라는 임의의 함수가 있어. 임의의 함수가 있는데 fx보다는 확실히 크대. gx보다는 작대. 이런 함수는 연락에 많습니다. x분의 1.5를 적어도 되고 x분의 1.7을 적어도 되죠. 근데 제가 리미트를 다 걸었다고 칠게 이렇게. 에이, 간격이 안 나와. 팔 아파 이거 쓰기도. 그럼 이렇게 리미트를 걸면 뭐가 추가돼야 된다고? 등호. 그럼 얘는 극한값 얼마? 0. 얘도 0이지. 그럼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지. 0 이상 0 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고, 결국 이 샌드위치 정리는 그럼 언제 쓰는 거냐? 내가 지금 hx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몰라. 모르더라도 양 옆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가운데 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간접적으로 구할 때 씁니다. 전혀 내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더라도 부등식만 있으면 어떤 특정한 점에서 극한값은 구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증명이 없으므로 다시 정리하면 여기는 깊게 들어갈 건 없어.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리미트를 걸면 등호가 추가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 아니 선생님, 이쪽이 극한값이 2인데 이쪽이 극한값이 5가 나오면 가운데는 뭐예요? 몰라. 이건 문제를 못 내겠지 이렇게는. 이 샌드위치 정리 문제가 제대로 나오려면 이 양쪽의 극한값은 필연적으로 같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자, 해볼게. 이게 더 쉬워. 더 쉬운데.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fx가 한 개야? 연락에 많지. 2x 플러스 3.1이어도 되고 2x 플러스 4여도 되고 2x 플러스 5여도 됩니다. 연락에 많은 fx가 있는데 그럼 fx는 하나로 결정할 수 없고 이놈의 극한값만 간접적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운데 있는 애가 얘가 나오게 식을 조정을 하셔야 돼. 얘가 나오게 식을 조정할 텐데 통째로 세제곱을 먼저 해야겠네. 세제곱을 하더라도 뭐 짝수번 제곱한 게 아니니까 부등호 방향에 변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거 세제곱한 거보다는 여전히 이거 세제곱이 크겠고 얘보다는 여전히 얘가 크겠죠. 맞지? 그 다음에 x세제곱 플러스 1이 분모에 있어야 되고 지금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x는 양수예요. x는 양수니까 제가 부등식의 세변을 얘로 나눈다라고 해도 x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 부등호 방향은 전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리고 익숙하면 눈으로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 이제 뭐만 갖다 달면 돼? 리미트 x가 무한대, 리미트 x가 무한대, 리미트 x가 무한대. 그럼 뭐가 추가된다고? 등호. 같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증명은 없고 이거 극한값 얼마? 3차항의 개수만 읽으면 되지. 이거 세제곱하면 8x 세제곱이니까 8 나오겠고 얘도 얘만 보면 되죠. 8 나오겠고 8 나오겠지 그럼. 됐습니까? 할만 하실 거고. 자, 그래도 이 책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실 때 섬세하게 한다라고 하면 아마 다 푸실 수 있을 거야. 푸실 수 있을 거고. 이제 마지막 남았다. 활용.
자, 마지막 활용은 이제 수학에 활용자 들어간 건 대부분 어렵죠. 함수의 극한의 도형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얘는 미적분 1이 됐든 2가 됐든 똑같습니다. 도형의 활용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일단 좌표축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좌표축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볼게. 좌표축이 있는 애가 쉬울까? 없는 애가 쉬울까? 좌표축에 함수가 통째로 그려지고 식이 주어진 경우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쉽겠죠. 문항번호로 따지면 여러분들 110번을 보면 좌표축이 있니? 없어요. 110번은 좌표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좌표축이 없으면 고난도라고 보시면 되고 좌표축이 있는 106번부터 109번까지는 다 풀만한 문제가 되겠고 어떤 기본적인 스타트만 잘하면 풀만하다는 얘기예요. 자, 좌표축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문제처럼 지금 함수식이 통째로 주어지고 그림도 나온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이 평면직교좌표에서 x좌표 기준으로 하니 y좌표 기준으로 표현하니? x좌표 기준으로 표현하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3년 내내. 이거는 제가 칠판에 굳이 적어드리는 이유는 이걸 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 순서만 머릿속에 잘 숙지하면 돼요. 근데 이 순서 자체가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조건이 당연히 주어지겠지. 수학 시간에. 조건이 주어질 거고 그 조건에 맞게 관계식을 작성해야 돼. 관계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당연히 미지수는 최소가 좋겠죠. 미지수는 최소로 표현하는데 x좌표 기준으로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경우는 기하를 배우시는 분 혹은 미적분 2에서는 y좌표가 기준이 될 때도 있고 시간이 기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미적분 1 수준에서는 그냥 외우셔도 돼. x좌표 기준으로 문제 조건 한번 읽어보시고 한 문자로 표현하시면 돼요. 한 문자로. 문자 2개 이상 쓰면 안 돼. 2개 이상의 변수를 다루는 건 아주 독특한 수학 교과목이거나 다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과정. 근데 좌표축이 없으면 어떡하냐? 좌표축이 없으면 x좌표고 뭐고 없습니다. 이때는 보통 선분 길이, 반지름 길이, 각 등을 미지수로 잡고 똑같이 한 문자 표현하시면 돼요.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당연히 조건은 주어질 거고 근데 저는 편의상 이렇게 3개를 적었는데 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 삼각함수의 극한이라서 미적분 2고 미적분 1 수준에서는 끼케야 선분 길이나 반지름 길이밖에 없습니다. 얘네만 적절히 뭐 x, k, t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잡으시고 관계식 작성하시면 돼요. 저는 1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리함수가 하나 주어졌네. 무리함수는 얘는 지금 근호한이 0이 되는 점이 시작점이니까 1,0 스타트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A는 볼 게 없어요. 정점입니다. 그냥 3,2라고 주어졌어. 그 다음에 P가 문제네. 3보다 오른쪽에 있는 X좌표가 근데 여기 Y좌표를 이렇게 Y라고 쓰면 될까? 안 돼. 문제에 X좌표를 X라고 했으니까 한 문자로 표현하라고. 얘는 이 무리함수 위의 점이니까 y좌표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필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지 않아? 자, 이제 하란 대로 해볼게.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A에서 PH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 PQ분의 AQ의 극한값. 자, AQ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AQ가 이 그림에서 이겁니다. 요 길이는 이 두 점의 무슨 좌표의 차지? X좌표의 차지. 여기 지금 X좌표를 X라고 했고 여기 X좌표가 3이니까 그냥 X-3이잖아. 이게 뭐 어려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분 모에 있는 P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얘는 무슨 좌표의 차지? Y좌표의 차지.
P점의 y좌표가 확실히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좌표의 차니까 이 점의 y좌표에서 2 갖다 빼시면 되겠네. 자, 이게 제가 한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이제 앞에서 다 배웠죠? PQ분의 PQ가 뭐니? 이건가? 자, 이거 무슨 꼴의 극한이야? 0분의 0꼴이지? 그냥 3을 때려 넣으면 둘 다 0을 향해 가죠? 0분의 0꼴인데 인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유리화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것 같고, 자, 유리화 할 때는 유리화 하는 쪽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만 계산하셔야 돼. 자,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2x-6이니까 2로 묶어놓으면 x-3입니다. 맞죠? 약분하고 x가 3을 향해 가면 분모는 2고요. 여기 3을 향해 갔으니까 루트 4, 2 플러스 2니까 4 되지? 4번. 오케이? 일단 연습 바로 밑에 거 풀어봐. 107번. 자, 아래 그림과 같이 y는 2x제곱 위에 t, 2t제곱. 얘는 친절하게 한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점 P를 지나고 직선 OP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를 ft라고 하자. 자, 일단 얘랑 수직이래. 그럼 이놈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봐야지. 이놈의 기울기는 얘 원점이니까 그냥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2t지 2t. 그럼 얘랑 수직인 이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죠. 맞지? 자, 그럼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쓰시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게 지금 저 직선이죠. 근데 얘랑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로 ft라고 했습니다. 즉 y절편이죠. 여기가 ft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ft면 얘가 0일 때 y좌표를 ft라고 부르자라고 했으니까 0 집어넣었을 때가 그대로 ft죠. 계산이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얘랑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이고 이게 ft야. 맞지? 이게 ft인데 리미트 t가 0을 향해 갈 때 ft의 극한 구하래. t 0을 향해 가면 그냥 2분의 1이죠. 심플합니다. 2분의 1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반은 제가 C스텝도 다 과제를 내드릴 텐데 다음 주까지죠. 물론 우리가 주말반이다 보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기억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잠깐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124번이랑 128번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24번, 128번. 하는데 지금 이 문제집은 정확히 원본 문제랑 숫자도 변함이 없으면 교육청 수능 기출이라고 써 있고, 124번처럼 평가원 문제인데 숫자를 좀 바꾸면 기출이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C스텝은 거의 다 기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124번을 제가 한번 볼게.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두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4의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G4를 구하라는 얘기는 Gx를 내가 힌트를 줄 테니 추론을 해내란 얘기입니다. 추론을 해내란 얘기고, 근데 G3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Gx는 뭐는 인수로 가져야 될까? x-3은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극한식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 극한식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식이 없습니다. 없고 이게 15학년도부터의 트렌드인데 사실 얘는 극한식이 4개 주어진 거예요. 이 똑같은 극한식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4개를 다 써볼게. 자, n이 1일 때 자, n이 1일 때면 여기도 1 집어넣고 여기도 1 집어넣으셔야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2가 나오겠고, 그치? 그 다음에 2일 때
자, 2일 때는 우변이 0이죠. 그 다음에 3일 때 이것도 우변이 0이지. 그 다음에 4일 때 자, 4를 집어넣으면 앞에 건 2고 뒤에 건 1이니까 2 나오겠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됩니까? 자,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럼 어느 걸 먼저 기준으로 잡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 G3이 0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순서가 이거. 여기서 굉장히 기본 개념은 아니지만 현재 많이 출제되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x가 3을 향해 간대.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 갈까? G3이 얼마래? 0. 그지? 0입니다. 그럼 얘도 어디를 향해 가야 되죠? 0을 향해 가야 극한값이 나오겠지. 근데 조금 섬세하게 뜯어볼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앞에서 문제 전제 조건에 G3이 0이라고 했으니까 GX는 뭘 인수로 가진다라고 했죠? X-3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근데 여기서 잘 봐봐. 그러면 극한값이 0이 나오려면 일단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얘가 X-3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약분이 된 다음에 X가 3을 향해 가는데 여전히 0이 나오려면 얘가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0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X-3을 적어도 몇 개 데리고 있어야 되죠? 2개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하나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분모가 0을 향해 가는데 극한값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를 약분하고도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2개 데리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문제 없어? 2개 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fx는 최고 차액의 수는 2라고 했어요. 2인데 x-3 2개 데리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1차식이 이렇게 있겠죠. 됩니까? 0이니까. 그럼 나는 그 다음 순서는 뭘로 해야 되겠냐? fx를 먼저 구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얘가 2번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얘가 2번 순서가 돼야 되는 이유는 x가 2를 향해 가는데 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근데 알 바가 아니야. 왜? x가 2를 향해 갈 때 0이 나오려면 얘가 확실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을 향해 가야겠죠. f2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뭐 또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식이 나머지가 2개 남았는데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얘네는 x가 1을 향해 간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니? 마 8 아니야? 맞지? 그럼 x가 1을 향해 갈 때는 얘는 다항함수니까 g1로 갈 테고 얘가 0을 향해 가지 않으니까 얘도 0을 향해 가면 안 됩니다. 2가 나오려면. 그럼 G1은 마이너스 4라고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도 x가 4를 향해 가면 F4는 얘는 1이고 2고 4가 나오겠네. 그럼 얘는 4를 향해 갈 거고 얘도 0을 향해 가지는 않을 거야. 극한값이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구해낼 수 있죠. 그러면 gx 이제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최고 차액의 수는 2인 3차 함수면 x-3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그죠? 그럼 여기 2차식이 있어야 되는데 미지수를 제가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미지수 2개면 됩니다. 그럼 최고 차액의 수가 2고 x-3 인수로 가지고 제가 시간 관계상 뒤쪽 계산을 생략을 하겠지만 그럼 얘랑 얘를 이용하면 관계식 2개 나오니까 A, B 결정할 수 있지.
이게 당시에 21번이면 객관식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즘은 유형이 이제 좀 많이 분석이 된 편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연습 한 번만 해볼게. 다항함수입니다, 지금. fx는 적어도 뭘 인수로 가져야 돼요? x-2의 제곱. 왜냐하면 하나 약분하고도 0이 나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차수는 일단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fx는 x-2 적어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니? 3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2개를 약분하고도 0이 나올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요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는 요 중요한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128번 도형. 여기 혹시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대충 발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보셔야 돼. 여기 직선 되게 많이 나옵니다. 미적분은. 자, 일단 조건은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POQ랑 PRO는 둘 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했고 이 점은 깔끔하게 그림이 왜 이렇게 안 깔끔하니? 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을 때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ST, TT라고 하자. 얘는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이등변이라고 주어졌잖아. 자, 여기 X좌표가 T라고 했으면 이등변이니까 여긴 몇 T야? 2T가 되겠지? 그럼 ST는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했는데 ST는 밑변 곱하기 높이는 T제곱이겠죠? 맞지?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T세제곱. 자, 일단 ST를 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위에 있는 이 삼각형. 이것도 이등변이래요. 이렇게. 자, 이등변이라고 했습니다. 이등변 저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했니? TT라고 했죠. TT. TT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그냥 X좌표랑 똑같지 뭐. 그럼 이 길이만 구한다라고 하면 넓이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나는 요 Y절편만 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 직선을 구하려고 하면 기울기 같은 걸 알 수가 없죠, 지금. 뭐 얘랑 수직인 것도 아니고 조금 다른 센스 있는 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이등변이라고 했어. 이등변이라고 하면 이 아래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맞지 않니? 제가 수직 이등분선을 선택한 이유는 수직에서 기울기 힌트 얻어낼 수 있고 2등분이니까 중점 구할 수 있죠. 중점이 얼마일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원점이랑 얘랑의 중점. 그럼 기울기는 간접적으로 구해야지. 이거 기울기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울기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t예요. 그럼 보라색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 나오면 되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제가 보라색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보면 기울기는 이거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뭐 얘를 정리할 필요도 없어. 나는 y절편만 구하면 되잖아. y절편만 구하면 되니까 x에 빵 집어넣으시면 되죠. x에 빵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이 얘랑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t제곱 나오네. 2분의 t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럼. 맞음? 자, 그럼 tt는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분모는 4가 되겠고 뭐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가 아니네. 0 우극한일 때 t분의 tt 마이너스 st. 자, 이거 0분의 0꼴이니까 t 약분하시면 되죠.
약분했다고 치면 얘는 이거 약분될 거고 얘는 t제곱 남을 거고 얘는 다 약분했고 1이고 이제 t가 0으로 향해 가면 이거 0, 이거 0이고 4분의 1 나오겠지. 4분의 1. 마지막 계산은 쉬운 편입니다. 됐어요?